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이제 컨포머 부스트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이 줌에 대한 지금 사용법을 잘 몰라요. 잠깐만요. 이게 포인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가? 그러니까 컨포머 부스트랩에 대해서 이것도 아닌데. 예, 그냥 손으로 써야겠다. 오늘부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아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2번에서 3번 정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부스트랩 얘기를 하려면 뉴메리컬 부스트랩을 2번 정도 하고, 그러면은 애널리틱 부스트랩을 사실 2번에서 3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뭐 최신 주제를 배워가는 게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뭔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필진 교수님께서 뭐 이번 주 강의는 좀 더 소개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그 저번 주 강의는 굉장히 어, 디테일을 많이 보여주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전 디테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디테일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얻어가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스쿨이니까. 이게 워크숍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디테일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텐데 시간을 보면서 적당히 좀 조절을 해 나갈게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리고 아마 그 안창민 교수님께서 CFT 강의하실 때 그 컨포머 부스트랩을 뭘 하셨나요? 2차원만 하셨나요? 누가 대답할 사람 없나요? 네, 2차원하고 토러스 예. 위에서 모듈러 부트스트랩 좀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컨포머 부스트랩 얘기는 안 하셨나요? 아, 미니멈 컨펌 모델 하면서 컨포머 부스트랩 얘기 좀 하셨을지도 몰라서. 어, 하셨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쪽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게 있으니까 언제나 반복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그 겹치는 거 있어도 지겨워하지 말고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어, 그래서 뭐 모티베이션은 아마 저희 누구야 연창민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3가지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모티베이션은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모티베이션은 이 컨포머 부스트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CFT가 있을 때 그 CFT가 만족해야 되는 유니버설 프로퍼티가 뭐냐 이거예요. 이 유니버설 프로퍼티들이 뭐가 있을지를 조사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컨포머 부스트랩이. 두 번째는 뭐 첫 번째하고도 좀 관계되는 건데, 아마 2차원에서 우리가 센트럴 차지가 1보다 작을 때 미니멈 모델이라는 걸로 전부 클래시파이가 됐잖아요. 센트럴 차지가 1보다 작을 때. 그거와 비슷하게 이 부스트랩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 CFT, 컨포머 필드 티어리들을 각각 모아놨다고 쳐볼게요. 어떤 셋이 있는데 그 컨포머 필드 티어리들을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메트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컨포머 필드 티어리를 클래시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실제로 2차원에서 센트럴 차지가 1보다 작을 때는 요 부스트랩 방법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게 미니멀 모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어 디멘션에서 되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센트럴 차지가 1보다 큰지 이런 데서 또 될까? 아니면은 그런 컨포머 필드에 대한 스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사할 때 이런 부스트랩의 테크닉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이 스쿨에 참가하시는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스트링 티어리 하시는 분들은 일단 퀀텀 그래비티가 중요한 주제잖아요. 우리가 퀀텀 그래비티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조사할 때 그 말라센에 의해서 그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ADS 공간에서 정의된 퀀텀 그래비티들은
그 ADS 공간에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바운더리에서 정의된 요 컨포멀 필드 띠어리들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말다세나의 컨젝처나 아니면 홀로그래픽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퀀텀 그래비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무도 퀀텀 그래비티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퀀텀 그래비티들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 같은 것들을 요 CFT의 성질들을 조사함으로써 여기 요 CFT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CFT들이 어떤 성질, 그러니까 1번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1번의 유니버설 프로퍼티들을 우리가 CFT들이 모든 CFT들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그 성질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면 그거는 요 홀로그래픽 프린시플에 의해서 퀀텀 그래프티들이 어떤 성질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컨포멀 부스트랩을 많이들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7시간 동안 1번 국번에 걸쳐서 저 컨포멀 부스트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마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엘제브라부터 시작을 해야죠. 컨포멀 엘제브라가 뭘까? 우리가 웨더 티어럼에 의해서 뭘 알아요? 컨서베이션 로가 있으면 이거랑 뭐하고 대응 1대1 대응이에요. 주어진 시스템에 대칭이 있다고 하는 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강의 한글인가요? 영어인가요? 그렇게 한글로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예, 여기 외국인 없죠? 예, 없다고 믿을게요. 자, 컨서베이션 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커런트가 있고 그 커런트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컨서베이션 로가 만족된다고 하죠. 요걸 지금 저희가 폼 노테이션을 쓰면 뭐 폼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굳이는 몰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컨서베이션 로가 이게 지금 컨서베이션 로인데 여기서부터 뭘 정의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차지라고 하는 걸 정의하죠. 컨셉트 차지라는 게 있어요. 물론 3차원일 때는 그러니까 4차원일 때는 4차원 시공간일 때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죠. 제로 번째 컴포넌트를 끄집어내서 스페이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게 이제는 컨셉트 차지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요즘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R3인데 만약 3차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공간을 생각한다면요. 4차원 시공간을 생각한다면 얼핏 생각하면은 기본 타임 슬라이스마다 이게 다른 값으로 주어질 것 같기도 한데 컨서베이션 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요거 두 개가 같다는 거죠. 타임하고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조금 폼 노테이션을 다시 쓰면 다음 같이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시그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코디멘션 1 서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4차원이라는 시공간이 있고 만약 이게 4차원이라면 이게 그냥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요게 이제 4차원이라 그럴게요. 코디메이션 1짜리 서피스를 하나 찾는 거예요. 요 서피스. 요게 이제 4차원 시공간이고 요거를 내가 코디메이션 1 그러니까 3차원 서피스겠죠. 3차원 서피스에서 적분하는 것과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서피스를 공간에 대해서 시공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셜 서피스긴 한데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죠. 어떻게 잡아도. 그러니까 언제 같아지는지 얘는 좀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같다는 걸 보여줄 때 필요한 조건이 바로 요 J라고 하는 게
컨서베이션 로가 컨서브 된다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니까 다들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제 전체 공간에 시그마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살짝 이제 변화시켰다 치고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나? 잠깐만요. 요게 공간이 코디멘션 원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안 칠하는 게 낫겠다. 잠깐만요. 그림이 이해 안 되면 알려주세요. 이 두 개 같다는 걸 보이려면 뭘 보이면 돼요? 폼 노테이션을 쓰면 이거 그냥 컴포넌트로 다 하셔도 돼요. 이 두 개가 0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얘는 요 m이라고 하는 공간에 바운더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m이라고 하는 거에 그게 이제 바운더리인데 바운더리 하나가 요 시그마고 그게 시그마 바운더리 여기고 시그마 프라임은 요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그럼 바운더리가 마치 오리엔테이션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스톡스 히어럼 쓰면 죄송합니다. 이거 스타죠. 이게 지금 보이고자 하는 건데 근데 컨서베이션 룰가 뭐였어요? 이게 제로였죠. 따라서 제로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서피스가 우리가 차지를 정의할 때 이 서피스가 딴 게 아니라 토폴로지컬한 정보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서피스에 공간의 시그마의 모양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폴로지컬리 같은 클래스들은 항상 같은 값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로가 안 되는 조건들도 있겠죠, 당연히. 만약 여기에 차지 소스가 있으면은 제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unless 요 시그마에서 시작해서 시그마 프라임으로 가는 어떤 4차원 그 공간을 생각했을 때 아니면은 우리 주어진 공간에서 그런 매니폴드가 있을 때 거기에 소스가 있으면 당연히 이 두 개의 공간이 두 개는 값이 달라지겠죠. 자, 이제 우리가 차지에 대한 더 이해할 거고요. 아마 다 기본 장르 시간에 배운 거죠. 우리가 근데 렐러티비스틱 퀀텀 필드 티어리 같은 거 할 때 아니면은 보통 이제 물리 시스템을 할 때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라는 게 커런트에 해당되고 이게 트랜슬레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을 때 보통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죠. 컨서베이션 룰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거 해볼 건데 물론 이제는 아마 제 생각에 안창민 교수님께서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주어진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로부터 보존되는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로부터 다른 커런트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T미는 컨셉트 커런트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E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벡터 필드를 만들 텐데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커런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 커런트가 보존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시메트리가 되는 조건들이 먼저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금방 아시겠지만 이게 있고 요게 있을 텐데 요 텀은 지금 컨서베이션 로가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제로겠죠.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되는지를 제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성질들이 더 있으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컨디션을 만족하면 될 것 같으냐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예요. 이걸 만족하는 엡실론을 뭐라 부르냐면은 우리가 아마 미분기하 때 이런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킬링 벡터라고 하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 엡실론 뮤 x 이렇게 들어있을 때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킬링 벡터로 하는데요. 솔루션들은 많이들 다 아시죠? 첫 번째는 당연히 컨스탄트면 돼요. 내가 컨스탄트를 A미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왜 트랜슬레이션인지 보냐면은 킬링 벡터 필드가 뭐가 되겠냐면은 A 뮤 이게 되겠죠. 이게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코디네이트 X 뉴를 어떻게 바꿔줘요? 이만큼 바꿔주죠. 그러니까 혹시 노테이션을 이게 혹시 저기 뭐지 하이에너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요걸 액트하면은 이게 델타 X인데 어떻게 나오나요? A 뮤 델타 뮤 뉴 그래서 A 뉴가 나오죠. 그래서 X가 요만큼만큼 시프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인피니테시멀 트랜슬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그 차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너레이터라고 할까? 그걸 우리가 보통 모멘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P민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잠깐만 지우개는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P민은 여기서는 이렇게 리프레젠트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I를 붙여주는 거는 이게 이제 유니터리 리프레젠테이션을 만족하기 위해서요. 유니터리 리프레젠테이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제가 I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유니터리. 맞죠. 그러면 P뮤 대거가 퍼미션 컨디션을 만족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로테이션이 있겠죠. 두 번째 솔루션은 로테이션을 어떻게 쓰냐면은 엡실론 뮤가 M 뮤 X 뉴 M 뮤는 컨스턴트 텐서인데 어떤 텐서냐면 엔티시메트릭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러면은 킬링 팩터 요거에 대해서 킬링 팩터가 어떻게 되냐면 노테이션을 조금 뭐 대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잠깐만요. 나중을 위해서 요거를 X new 지우개 네. 그럼 이거는 M new X new 잠깐만요. 지우개 이렇게 되나? 안 되네.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를 M new X new 라운드 뮤 M new X new 라운드 뮤 마이너스 X new 라운드 뮤 이게 해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이게 X뮤를 뭐로 변화시키냐면 그거라는 스페이스를 X뮤에다가
M 뮤로 X 뮤 뭐 이걸로 표현시키죠. 지우개. 이건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요게 해주는 게 뭐예요? 정확히 로테이션이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이 코디네이트에서 이만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부르냐면 당연히 요거에 대한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 리프레젠트 될 때는 마이너스 I x 뮤 x 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딜레이가 많이 되나요? 저는 약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딜레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니, 못 알아들을 정도까지 딜레이가 돼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네. 네, 제 인터넷 커넥션이 안 좋은가 봐요. 이쪽에서 하는 게. 두 번째는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건. 이때는 이제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그때 해당되는 커런트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 각각의 이제 솔루션에 해당돼서요. 두 번째는 왜 이런 걸 생각하는지는 나중에 이유가 나오는데 아마 안창민 교수님 강의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에타뮤뉴가 이제 매트릭인데, 그러니까 플랫 스페이스 매트릭이죠. 우리는 컵 스페이스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플랫만. 그러니까 민컵스키 스페이스에서는 이걸 얘기를 당연히 안다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민컵스키 스페이스에서는 이거는 R1, D-1이고 RT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그냥 다 1로 주면 되죠. 요거에 비례할 때요. 비례하고 요거까지 만족을 하면 아까 전에 이게 결국 뭐가 나오냐면은 저게 대충 요런 꼴이 나와서 제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요 두 성질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또 컨셉트 커런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 에타뮤니에 비례하는 그걸 찾아보니까 여기도 솔루션이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딜라테이션이라고 해서 엡실론 뮤가 알파 x 뮤. 알파는 그냥 컨스턴트예요. 그러니까 x 뮤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 킬링 벡터가 어떻게 써지냐면 알파의 x 뮤에 라운드 x 뮤 그거겠죠. 요거는 x 로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x 로 더하기 시프트가 요만큼 이제 시프트가 생기는데 요걸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걸 알파 x 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얘가 다시 쓰면 1 플러스 알파 이거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 코디네이트를 크기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람다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스케일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래서 딜라테이션은 뭐냐면은 스케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준 스케일을 변화시키는 제너레이터에 해당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도 쓰냐면 알파 D라고 쓰고
D는 그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리프레젠트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솔루션은 스페셜 컨포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젠 여기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겠죠? 딜레테이션하고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요. 어? 이거 어떻게 바꿔? 잠시만요. 음.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만약 우리가 어떤 물리 시스템이 있어요. 기분 변하지가 않아요. 어, 스케일 트랜스포메이션, 즉 x로를 1 플러스 알파 x로로 변화시키는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는 그럼 시메트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케일 시메트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엔 스케일 시메트리가 있다는 건 또 뭘 나타내요? 레더 디어럼에 의해서는 컨셉트 커런트가 대응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 컨셉트 커런트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컨셉트 커런트에 해당될 테고 또 무슨 성질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가 트레이스리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야지 컨셉트 커런트가 될 테니까 요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주어진 물리 시스템이 스케일 시메트리가 있다는 거는 뭐 다른 식으로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에너지 무 텐서가 트레이스리스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솔루션인 스페셜 컨포멀 트랜스포메이션. 얼마나 지났냐? 30분. 생각보다 빨리 지나네. 이 솔루션은 뭐냐면요. 한번 보여보세요. 요거예요. B라고 하는 어떤 컨스턴트, B는 컨스턴트고 요 노테이션은 그냥 요거 컨트랙트 시켰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제너레이터 시켜주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보통 K뮤라고 쓰고 K뮤는 이렇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시스템의 스페셜 컨포머 트랜스폼에 대해서 시스템이 인베리언트하다는 거는 똑같죠. T뮤가 트레이스리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고, 커런트는 요 B.K 예, 뭐 B.K 아니 이 B.K라고 합니다. 요 엡실론 뮤 뉴 T뮤 요걸로 이제 커런트를 만들면 되죠. 그럼 요게 이제 컨셉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딜라테이션이나 스페셜 컨포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항상 enlargement 텐서가 has to be traceless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아마도 안창민 교수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enerating 펑션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빼고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이거는 숙제예요. 뭐 해보시고 싶으면 해보세요. 여기서 i는 뭐냐면은 인버전이에요. x뮤를 다음과 같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이세요? 이거 호목. 그래서 스페셜 컨포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시 말해서 트랜슬레이션이에요. 결국은. 근데 트랜슬레이션인데 어디서 트랜슬레이션이냐? 일단 아까 트랜슬레이션은 어디가 픽스가 돼요?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은 인피니트는 그냥 인피니트로 가죠. 그리고 오리진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컨스턴트 시프트 하는 거고요. 스페셜 컨포멀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ST로 오리진은 오리진으로 가는 거고 마치 인피니트를 시프트 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마치 트랜슬레이션이 인피니트에 대해서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인버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벌써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은 스페셜 컨포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려면은 공간에 인피니트라는 거를 잘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 스페이스가 있도록 하더라도 인피니트를 하나의 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하면은 컴팩티피케이션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 효과가 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다 이제 킬링 벡터로 이제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파이나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 파이나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모양이 어떤 건지를 보려면은 아까 앞에서 제너레이터들을 제가 다 Q라고 부를게요. 제너레이터를 Q라고 해주면은 이거를 어떤 시작점에서 이런 오퍼레이터 가했을 때 이 파라미터 T 이건 파라미터예요. 타임이 아니에요. 파라미터. 무슨 파라미터냐면은 내가 X제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뭐 딜라테이션이든 아니면 스페셜 컨포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뭔가에 대해서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파라미터 T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 T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여기가는 뭐 X뮤 T가 0.1일 때 여기는 X뮤가 T가 왜 안 써져? 잠시만요. 깜짝이야. 망한 줄 알았네. 다시 얘기해 주면은 요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요 점을 t에 대해서 계속 변화시킨 점을 모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은 예를 들어서 x뮤가 지금 화면 공유가 없어진 적이 끊겼는데요. 끊겼나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 거야?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여기 t가 뭐 0.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뮤는 t가 1이 될 때. 그 공간을 이렇게 파라미터라이저 시켜보는 거예요. 그게 파이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면.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 알려면은 뭐 미분해 보면 되죠. 각 점에 살짝 변화시키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딜라테이션에 대해서 해보면 dt dx mu t I 알파 요게 차지였잖아요. 우리 요게 q x mu t인데 요게 해보면은 요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요 미방 풀면 금방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그래서 딜라테이션에 대해서 파이널 트랜스포메이션 모양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주어진 코디네이트를 스케일 업이나 스케일 다운 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숙제는 뭐냐면은 뭐 로테이션이나 트랜슬레이션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페셜 컨포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해보면 그리기 이거 증명하는 것도 재밌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항목은 뭐냐면은 이게 제가 학생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참 시간 많이 걸렸는데 뭐야 x제로 t 스퀘어 b 스퀘어 x제로 스퀘어 xt가 이게 솔루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볼 때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아니 그냥 풀어도 되는데 풀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버전을 쓰면은 금방 풀려요. 내가 아까 어디다 얘기했는데 여기 있구나. 여기 인버전이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요 트랜슬레이션 여기 트랜슬레이션이죠. 요 P에서 오는 그러니까 인버전 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트이 바뀌고 한번 이렇게 인버시트가 되고 요거에 의해서 시프트가 되고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다시 인버전이 있는 거는 낮은 코디네이트 이렇게 바꾸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풀어보시면 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제가 소금 호목으로 내준 거는 요 솔루션을 가지고 요 미방을 만족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파이나이트 스페셜 컨포멀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은 x 뮤가 t가 1일 때 요런 괴상한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x0 뮤가 b뮤 b 스퀘어가 있다면은
스페셜 컨포머 트랜스폼에 의해서 얼로 맵이 돼요? 인피니트로 맵이 됩니다. 반대로 인피니트는 X제로를 내가 인피니트라는 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트랜스폼 돼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파이나이트 포인트들을 인피니트를 보내고 인피니트를 다시 파이나이트 포인트를 보내주는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페셜 컨포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를 제대로 하려면 소위 공간을 좀 의미를 바꿔줘야 되는데 만약 시작하는 공간이 내가 민콥스키였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인피니트라는 포인트를 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스페셜 컨포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가 잘 정의됩니다. 내가 시작하는 공간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였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인피니트라는 포인트를 넣어줘야 돼요. 이 공간에 대해서만 이런 공간에 대해서만 스페셜 컨포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정의가 돼요. 이 효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뭐가 되는지는 알죠? 디디멘셔널 스피어가 나옵니다. 원 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컨포머 필드 테오리를 잘 기술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잘 기술하려면은 이렇게 스피어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알제브라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느리는구나 이게. 자, P뮤는 아까 전에 어떻게 썼어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리프레젠트 되고 M뮤는 이렇게 리프레젠트 되고 K뮤라고 하는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되고 딜레테이션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얘네들이 어떤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뮤, P로 이 두 개는 뭐가 될까?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M뮤는 정의가 하나만 해줄게요. 혹시나 지금 스트링 티어리를 전공 안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요걸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은 이쪽 방향은 별 의미가 없을 거고 이쪽 방향에 대해서 할 때 non-trivial 탐이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플러스에 에타 뮤로 라운드 뮤, 에타 누로 라운드 뮤. 요건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i 에타 뮤 p 뮤 마이너스 에타 뮤로 p 이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 리프레젠테이션이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을 쫙 해보세요. 그럼 얘도 벡터 트랜스폼이니까 에타 뮤 k 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는 로렌츠 제너레이터니까 유하고 로고 바꿔야 되니까 유로 n 시그마 제가 뭐 로테이션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잘 고치세요.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 계산해 보면 이런 식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컨포머 알제브라예요.
뭐 하나 디테일을 다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요 마지막 거가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만 한번 해볼게요. P뮤는 이렇게 써져 있었고 K뉴는 이렇게 써졌거든요. 요 계산해보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해보세요. 그냥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써보는 거니까. 그죠? 그럼 요거 잘 다시 써보면 요게 이제 딜라테이션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두 텀, 요 두 개가 M유에 해당되는 텀이 나오겠죠. 설치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RIT.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컨포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컨포멀 알제브라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건 이 컨포멀 알제브라가 뭐냐면은 내가 요 스페이스에서 시작을 했으면 컨포멀 알제브라는 요게 나오고요. 만약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시작을 했으면 RD라고 하는 컨포멀 그룹은 요 알제브라 SO2,T 또는 SO1,T 플러스 1 알제브라로 만족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숙제인데 그러면 요 두 그룹의 제너레이터를 내가 JAB라고 쓰고 A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0, 1 가다가 D-1 D라고 하고 0에서부터 D-1까지는 내가 아까처럼 뮤라고 하는 그릭 레터를 쓸게요. 그때 J, 뮤, 뉴 얘는 앞에서 얘기했던 로테이셔널 제너레이터 해당되고요. J-1D 얘는 딜라테이션 요거는 P 더하기 K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요건데 얘는 P 뮤 마이너스 K 뮤면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면 아까처럼 지우개 뭘 볼 수가 있냐면은 PC JAD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O D 엘제브라나 또는 그러니까 스페이스 어디서 시작했냐 문제인데 이 알제브라가 만족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질문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진짜 해야 되는 얘기는 퀀텀 필드 에리어에서 이런 시메트리라는 게 어떻게 리얼라이즈가 되는지 얘기할 거예요. 저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네, 그 컨포멀 컴팩티피케이션 할 때 무한대를 하나 추가해서 스피어랑 이제 같게 네. 본 건데 예. 매트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트릭은 그러니까 SD에서의 매트릭이요? 아니면은 그쵸. 여기서 일단은 매트릭 정보보다는 저걸 먼저 가지고 가세요. 저기 토폴로지컬 정보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트릭은 그냥 플랫 매트릭을 그냥 계속 쓰는 건가요? 나중에는 이제 저 스피어에 대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오늘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시간은
다 그냥 플랫 매트릭에 대해서 그냥 인피니트만 우리가 따로 잘 취급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질문 또 있나요? 없으면 다음 주제. 그럼 퀀텀 필드 디어리에서 이 시메트리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걸 해주는 게 워드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필드 디어리에서 많이 하는 게 이런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을 하잖아요. 제가 막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갔다가 민콥스키 스페이스 갔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마다 제가 말을 해줄게요. 자, 지금은 일단 대부분은 제가 오늘은 로렌치안, 그러니까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 많이 할게요. 써놓고 나서 할게요. 어떤 오퍼레이터가 n개의 오퍼레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각 x1부터 xn에다가 그 오퍼레이터를 인서트 한 다음에 걔네들의 코릴레이션 펑션을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패스 인티그랄에서 어떻게 쓰냐면 일단 써놓고 말씀드릴게요. 패스 인티그랄에서 주는 거는 저기 타임 오더드예요. 그 와이트만 펑션 아니니까 기억하시고 패스 인티그랄 여기서 파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본 퀀텀 필드를 생각했을 때 거기 등장하는 모든 필드를 그냥 파이라고 퉁쳐서 써버릴게요. 컬렉티브 베리어블이에요. 그리고 이건 액션이고 그리고 각 오퍼레이터들은 요 베리어블들의 어떤 펑션이겠죠. 그 펑션이고 여기 x1의 포인트가 된 거고요. 인서트 된 거고. 근데 뭐 이거는 인테그레이션 패스 인테그랄 베리어블이니까 내가 이름을 그냥 다시 이런 식으로도 쓸게요. 뭐 다른 게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파이 대신에 파이 프라임이라고 부른다 그런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O1 프라임 x1 ON 프라임 xn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거는 그냥 똑같은 펑션인데 베리어블도 파이 대신에 파이 프라임을 쓴 건데 상관없죠. 내가 적분 베리어블을 파이로 부르나 파이 프라임을 부르나 그 문제니까. 근데 여기서 뭔가 한 가지 재밌는 짓을 해요. 우리가 시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필드 베리어블이 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다음과 같이. 이게 나중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헷갈리지 않길 바라면서. 우리가 보통 필드가 다음과 같이 변할 거예요. 시메트리에 대해서. 뭐 얘를 인피니테시멀 시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인데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필드 베리어블이 스칼라 오퍼레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이게 액티브인지 패시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알아서 텍스트북을 찾아보세요. 이게 액티브인지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A뮤가 작다고 하면 인피니테시멀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델타 파이라고 부르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시메트리에 대해서 저만큼 이제 쉬프트가 되는 거예요. 필드가. 그때 이거를 제가 잠깐만요. 그 프라임을 부르지 맙시다. 로테이션이 안 좋을 수가 있겠다. 틸다로 부를게요. 틸다, 파이 틸다.
그러면 다 됐죠. 틸다, 틸다, 틸다. 그러면은 우리가 phi 틸다라고 하는 x를 어떻게 부를 거냐면은 요건 이 시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는 애예요. 그리고 요거는 arbitrary function이에요. 그 무한대에서 잘 행동하는 코테이션 마크 쓸게요.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엡실론을 찾아요. 그래서 근데 arbitrary function이고 사이 틸다를 제가 이렇게 다시 써도 되겠죠? 어차피 베리어블이니까. 그러면은 요 작업을 했을 때 요게 어떻게 써지냐면 일단은 저 패스 인테그럴 들어오는 요 매저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와요. 어차피 모든 패스에 대해서 다 적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적분을 바꾸고 자코비안은 그냥 트리비얼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트리비얼이에요. 그러니까 트리비얼 자코비안이고 그래서 defy 틸다가 defy x로 그냥 변화시키게 되겠죠. 그다음에 액션은 phi x 더하기 epsilon x 델타 phi x. 그다음에 여기는 O1 프라임 x1 ON 프라임 xn O 틸다는 epsilon 곱하기 델타 phi 이렇게 써지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걸 내가 첫 번째 계산해야 될 거, 요걸 두 번째 계산해야 될 거라고 할게요. 첫 번째 계산할 거는 요 계산해 보면 공간이 있을 거고 이게 epsilon 델타 파이 요거는 이제 베리에이션을 미분 그거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시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우리가 신나게 퀀텀 필드 티어리 때 많이 하던 거죠. 근데 요거를 잘 정리해 보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알 수 있냐면 나머지는 지우개 엡실론이고 델타 파이 이런 식으로 써줄 거라고요. 그냥 뭐 다시 쓴 거밖에 없어요. 내가 시메트리였으면 이게 토탈 데리베티브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시메트리가 아니죠. 예전에 네더 시오럼 했을 때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네가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바운더리에서 멀리서 잘 비헤이브한다 치면 요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더 커런트예요. 그 시메트리에 해당되는.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액션은 그냥 자기 자신 액션 더하기 라운드 뮤 엡실론 j 뮤 x 이걸로 써진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뒤에 것들은 이거는 그냥 정의가 뭘 것 같아요? 그냥 엡실론 x1 델타 O 1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요거는 딴 게 아니라 그 오퍼레이터를 시메트리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예요. 이건 잘 쓸 수가 있고. 그럼 요 나머지 이 두 개의 결과를 모아서 여기다 인서트를 해보면 여기다 인서트를 하고 여기다가 인서트하고 그거랑 원래 거랑 비교를 잘 해보면 무슨 결과가 얻어지냐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I epsilon mu current O1x1 ONXN은 마이너스 epsilon x1 델타 O1 O2 x2 ONXN 따따따따 epsilon xn O1 x1 O2 x2 델타 ON xn이죠. 우리가 이거를 워드 아이덴티티라고 불러요. 그럼 적분꼴의 워드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고 미분꼴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미분꼴로 바꿨으면 뭐겠어요? 라운드 뮤, j 뮤, i 이건 x에다 인서트하고 델타 x, x1 첫 번째 오퍼레이터는 시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해주고 나머지는 놔두고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으면 되겠죠. 나머지는 x, xn, o1, x1, 델타 o, n, xn 요거는 이제 시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 퀀텀 필드 티어리에서는 컨서브가 될까요? 언제만 돼요? 오퍼레이트가 인서트 된 데서 멀어질 때만 컨서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퀀텀 필드에서 다른 점이에요. 클래시컬에서는 컨서베이션으로 항상 만족을 했는데 QFT에서는 오퍼레이트가 인서트 된 데에는 뭔가 일이 생겨요. 컨서베이션 로에.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오퍼레이터 인서션 폼.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면은 자, 내가 엡실론을 요게 이제 첫 번째 레슨이고 그럼 두 개가 같은 점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는데 이게 이제 공간이고 내가 오퍼레이터가 여기 x1, x2 여기 x2를 뭉치게 하자. 나머지는 x3, 뭐 x4 이렇게 있었다 칠게요. 4개의 그 오퍼레이터 인서트 했고 내가 만약 엡실론의 펑션을 잘 얻어서 여기서 엡실론이 펑션이 1이고 여기서는 엡실론이 제로가 되게 잡았다고 할게요. 엡실론 펑션을 여기가 D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아까 요 인테그랄 포뮬레이션을 갖고 오면은 어떤 걸 쓸 수가 있냐면은 마치 D라는 공간에 대해서 O1x1, O2x2, O3x3,
아마 오늘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X5. 자, 이렇게 써주겠죠, 당연히. 요 전체 적분이 요 공간 D에 대해서만 적분을 바뀌겠죠. 여기가 여기서만 1이고 여기서 제로니까 미분해지면은 델타 펑션 같은 게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에 대한 요런 또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대한 정보도 쓰면 X1하고 X2는 요 D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랑 two, 이렇게 정리되겠죠. 얘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은 바운더리에서 바운더리를 내가 시그마로 부를 텐데 이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차지였죠. 아까 전에 정의했을 때. 요 바운더리를 내가 시그마라고 부를게요. 바운더리. 1에서 제로로 바뀌는 D의 바운더리를. 그 커런트를 거기 그 서피스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차지가 얻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QFT에서 보여주는 게 만약 요 차지를 이런 식으로 내가 정의를 해주면 차지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코릴레이터들은 어떤 것을 해주면 돼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오퍼레이터들 있죠. 걔네들에 대해서만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가해 주는 거예요. 시메트리에 대해서. 차지에 대해서. 만약 내가 시그마를 이게 아니라 똑같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그마를 프라임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그냥 제로가 나오겠죠. 이 경우는. 그래서 컨서베이션 로가 성립하는 경우고. 만약 이렇게 시그마를 잡으면 이렇게 시그마를 잡으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차지 Q에 대한 시그마 2 프라임. 그래서 내가 I, Q, 시그마 2 프라임에다가 O1, ON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각각 오퍼레이터들을 트랜스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시그마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오퍼레이터들의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준다는 게 워드 아이덴티티예요. 이 코릴레이터가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여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코디메이션 원 서피스를 어떻게 잡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서피스 안에 들어와 있는 오퍼레이터들은 다 트랜스폼이 된다. 그게 워드 아이덴티티가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조금만 더 해보면 내가 뭐 번째 얘기하는 게 좋은가? 투포인트 펑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할 수 있나 시간이? 두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인서트되어 있는 요거의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CFT에서 이 두 코릴레이터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재밌게도 컨포멀 시메트리가 이걸 다 픽스해줘요. 그건 다이나믹스하고 상관없이 시메트리만 가지고 이게 투 포인트 펑션을 완전히 결정해 줍니다. 다이내믹한 인포메이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시메트리만 갖고도 다 정해져요.
더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그거를 이제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못하면은 어쩔 수 없고 뭐 up to normalizatio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이냐면은 word entity 같은 거 써서 보이는 게 가장 편해요. 아까 인테그랄 포뮬레이션이 여기 있었죠. 내가 그 x1하고 x2가 있고 시그마를 굉장히 큰 걸 잡을게요. 그러면은 left hand side는 O1 x1, O2 x2 여기서 이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 얘기 먼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이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냥 여기서는 받아만 주세요. 이 사실을. 람다 x는 람다 마이너스 델타 1 O2 람다 x는 람다 2 여기서 요게 이제 스케일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요게 이제 스케일링 디멘션 그 오퍼레이터의 스케일링 디멘션이라고 부르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한다라는 것만 일단 받아주세요. 왜 이런 걸로 생각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시그마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x가 있고 O1 x2가 있고 O3 2 x2가 있으면 얘는 제로로 가요. 그래서 내가 이 시그마를 굉장히 멀리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그냥 제로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x1, x2 전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되겠죠? 잠시만요. 이 설명을 제가 안 하고 가가지고 투 포인트 펑션 요거 얘기까지 좀 하고 갈게요. 아까 전에 제가 p뮤가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리프레젠트 됐잖아요. 지금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필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은 뭔지 잠깐만요. 잠깐 여기서 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아마 이젠 장론 얘기 공부하신 분들은 컨포머 알제브라 이걸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더 커런트를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차지가 어떤 꼴이냐면은 여기 이제 시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죄송합니다. 네더 커런트는 대충은 이런 꼴이에요. 요거는 지금 컨주게이트 모멘텀이죠.
이건 시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아까 뭐 K뮤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 뭐 K뮤가 보통은 잘 안 나오니까 K뮤를 R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차지를 하면 차지라는 거는 보통 스페이스에 대해서 적분이 있고 민코스키 제로에다가 phi x를 할 거 아니에요? equal time commutation relation인데 여기서 어떤 조건을 써야 되냐면은 phi x랑 이거 제로 y면 이게 지금 사인이 제가 헷갈리는데 나중에 픽스 해줄게요. equal time 그 canonical commutation canonical quantization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인에 저 앰비규티가 있습니다. 저기 텍스트북 보면서 잘 맞춰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거라.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겠어요? 요걸 써서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대충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요게 나올 거라고요. 각 시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사인이 이게 맞나? 이게 i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자 여기서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필드가 프라임인 이런 거였잖아요. 따라서 델타 파이가 시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거가 그래서 p 닷 a phi x 해주면은 요게 마이너스 i 델타 파이니까 플러스 i a 뮤 델타 파이. 그래서 p라는 오퍼레이터가 필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리프레젠트 되냐면은 요거 이게 이제 필 스페이스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이 바뀌었죠.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i건데 필 스페이스에서는 플러스 i로 보통은 많이 해요. 뭐 이것도 패시브냐 액티브냐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래서 트랜슬레이션은 이거고 로테이션은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벡터라고 치면 내가 무슨 벡터 인덱스 같은 걸 A미로 갖고 있다 쳐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찾는 거거든요. X 프라임은 뭐냐면은 그 파이널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할 텐데 그리고 라운 이거는 뭐 그 인피니테시마에 대해서는 적당한 m 로 시그마의 뮤로 파라미터는 로 시그마를 갖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트랜스폼 그러니까 x 프라임은 요걸 된다 해놓고 실제로 요게 어떻게 트랜스폼 하는 되는지 요거를 찾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m뮤는 다음과 같이 리프레젠트 돼요.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은 인트리식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내가 필드가
자체가 벡터 요 필드 자체가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일 수도 있고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요거랑 같이 트랜스폼 하겠죠. 그 SO 1, T 마이너스 1. 여기 벡터냐 뭐 스피노냐 이 필드가 스피노 필드냐 아니면 텐서 필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요 매트릭스가 다른 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인트린식 트랜스포메이션 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오리진에다 인서트하게 되면 따라서 이런 식이 되겠죠. 만약에 스피노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스피노를 해줬으면 당연히 여기 스피노 리프레젠테이션에 해당되는 걸 갖고 와서 이렇게 트랜스폼 하겠죠. 이 스피노 리프레젠테이션은 뭐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요 그냥 필드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요 그 필드가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냐 그 로테이셔널 그룹에 대해서에 따라서 그 텀이 하나 더 들어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딜라테이션에 대해서는 똑같이 만약 저게 딜라테이션은 내가 어떤 오퍼레이터의 스케일링 디멘션이 아까 있었잖아요. 오리진에다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스케일링 디멘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phi x에 대해서는 어떻게 트랜스폼 할까요? 요거를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건 왜 우리가 오리진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냐면은 오리진에는 리프레젠테이션만 보면 되냐면은 모든 그러니까 아비트리 포인트에 인서트되는 오퍼레이터들은 잠깐만요. 이게 지금 I 사임이지. 죄송합니다. 모멘텀을 이용해서 모멘텀 차지를 이용해서 다음 같이 항상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거면은 D는 이렇게 써질 테고 뭐 적당히 잘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요게 뭐냐면 이게 공식 이름을 하우스트루 캠벨 뭐 베이커인가요? 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해 보면 되죠. 여기다 붙이자. I 스퀘어 XP D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아까 요거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가지는지는 우리가 컨포머 알제브라 아까 세워놓은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i x p가 나와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i x p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 위의 항은 전부 다 그냥 제로로 가겠죠? 그 하이 오더 텀은 딱 여기 트렁켓 딱 퍼스트 오더에서 트렁켓이 되고 이게 d 플러스 x 닷 p가 됩니다. 그래주면 이건 값이 뭐가 나는지 그냥 보이죠? phi exponential 마이너스 xp phi 제로 i xp 그 다음에 x에 p에 마찬가지로 그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고 요거는 우리가 phi x잖아요. 이것도 phi x고 그래서 d가 어떤 모양인지가 거기서 보이죠. i x mu 라운드 mu 플러스 델타 phi x 이런 꼴이 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이렇게 컨시스턴트한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법이 이건데 이거 별걸 지금 다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하느라고 오버나이즈가 전혀 안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아까 했던 것처럼이에요. 캐노니컬 컨티제이션을 이용해서 어디 갔니?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d phi x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게 딜라텐시에서 필드가 어떻게 트랜스폼 할지를 찾는 방법은 프라임 x 프라임 x 프라임의 그 스케일링 디멘션을 델타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하는 애예요. x 프라임은 뭐 저거죠. 람다 x 이게 파이널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고 람다가 지금 굉장히 작은 숫자니까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겠죠. 이게 스몰 넘버 그렇게 해주면은 이걸 잘 보시면 x가 람다의 인버스니까 1 이렇게 되고 phi x 마이너스 엡실론 x 이런 꼴이니까 대충 phi x가 있고 엡실론 델타 phi x가 있고 그 다음에 엡실론 x mu 라운드 mu phi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플러스 델타 파이라고 정해주면 델타 파이가 뭐가 되는지가 보이죠. 마이너스 델타 파이 x 마이너스 x 뮤 라운드 뮤 파이.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플러스 i에 x 뮤 라운드 뮤 델타 파이 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컨시스턴트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필 스페이스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 찾았을 때 내가 코디네이트에 대한 정보는 굳이 지금은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대신에 내가 레프레젠테이션 했을 땐 어떤 정보만 필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알제브라가 있을 때 레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뭘 먼저 찾아요? 맥시멀리 커뮤팅 알제브라를 찾죠. 그 차지들을. 커뮤팅하는 차지가 뭐가 있냐면은 로테이셔널 제너레이터가 있고 D라는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그 컨포머 알제브라 중에 얘네 둘은 서로 제로예요. 그래서 내가 오퍼레이터를 레이블하는 퀀텀 넘버들은 뭐냐면은 D에 대한 익스프레션 그 아이겐 밸류
그걸 저희가 아까 전에 스케일링 디멘션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왜 스케일링 디멘션을 불렀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얘인데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하기 때문에 그래. 그 델타가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스케일링 디멘션을 부르고 이거는 그 오퍼레이트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퀀텀 넘버는 얘랑 요거 두 개로 클래시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죠. 아마 내일 내가 다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서 은근슬쩍 I라고 넣었잖아요. D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싶은데 D가 허미션인데 I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D가 엔티 허미션이에요. 그 필 스페이스에서 저 리프레젠테이션은 엔티 허미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엘제브라는 당연히 만족을 하는 거고 아까 D까지는 했었죠. 그 K뮤가 어떤 식으로 필 스페이스에서 리프레젠트 될지 제가 오늘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숙제로 먼저 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내일 아침 강의 시작할 때 이게 뭐가 되는지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P뮤, K뮤가 이 시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잘 해보면은 K뮤가 뭐가 돼야 되는지 그냥 잘 정의가 돼요. 지금 P뮤도 필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의했고 D도 정의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M도 정의가 됐고요. 더하기 M 뉴 리프레젠테이션. 네. 이 조건 때문에 K뮤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지 필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호목으로 해보시고 내일 아침에 자세한 얘기 더 이어서 나갈게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투포인트 펑션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내일 워드 애니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세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까 패스인테그를 하실 때 화이트만 필드가 네. 라고 하셨던 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화이트만이 아니고 타임 오더더라고요. 타임 오더더라고요. 네. 네, 패스인테그. 화이트만은 사실 펑션이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이라 가지고 오늘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뒷부분 요거를 오거나이즈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내일 다시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워드 아이덴티티 할 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하고 이거요? 아니면은 어디 말씀하시는 레슨 1, 2. 그러니까 요 1번 지금 요거를 제가 1번 요거를 2번이라고 불렀을 때 그러니까 2번은 이제 미분 모양이고 미분 모양이란 게 맞나? 1번은 2번에 이제 인테그랄 한 모양이잖아요. 잠깐만요. 네네. 그래서 2번 모양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x 포인트가 x1하고 x2하고 xn하고 다 같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다면 right hand side는 제로일 거 아니에요.
x가 x1도 아니고 x2도 아니고 xn도 아니면 이 델타 펑션이 다 제로니까. 그쵸? right hand side는 제로고 그럼 left hand side에서 무슨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컨서베이션 로가 코릴레이터에서 그러니까 컨터필티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코릴레이터를 계산할 텐데 코릴레이터 계산해서 항상 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x가 x1에 콜라이딩을 하거나 x2에 콜라이딩 하면은 어디셔널 컨트리뷰션이 나오는 거죠. 제로가 아니라. 이해가 됐나요? 아니면 이제 x가 x1이나 xn이랑 다른 곳에 있다면 요 right hand side가 제로니까 그때는 컨서베이션 로가 만족을 하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인테그랄 버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차지를 정의할 때 결국 코디메이션 원 서피스를 정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그마라는 거를. 시그마가 그 오퍼레이터들이 인서트 안 된 데다가 잡아놨으면 예. 그러니까 저기 어디 얘기하다 말았니? 여기 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만약 요 네 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 네 포인트에 대해서 다 트랜스폼을 한 거가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차지를 정의할 때 시그마가 두 개만 감싸고 있으면은 그 두 개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만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이걸 뭘 더 설명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뭐가 질문인지 좀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됐는지? 누가 질문하셨더라? 제가 지금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예. 그 지금 적분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각 영역마다 이제 시그마 값이 다르고 엡실론 값이 다르고 그래서 적분을 해서 엡실론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트랜스폼을 한다는 그런 뜻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엡실론을 어떻게 그러니까 디테일을 좀 궁금해하는 거구나. 내가 엡실론을 항상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엡실론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x가 그 도메인에 있을 때 도메인의 바운더리는 이제 시그마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제로. 그러니까 엡실론 펑션이 뭐냐면은 내가 이걸 시그마로 잡았으면 요 안에서만 1인 거고 바깥에서는 제로예요. 이런 펑션을 잡았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걸 전체 공간에서 적분하면 요게 이제 컨스탄트고 네.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사인이 내가 어디서 또 잘못했나 보구나. 네, 얘가 마이너스는 제대로 했네. 플러스로 잡았구나. 뒤에 건 다 했어. 예. 그러면은 요게 요 도메인에서만은 1인 거니까 적분이 전체 스페이스 전체 공간이 아니라 어디겠어요? D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게 되겠죠. 요 안에 대해서만 적분한다. 그걸 쓴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right hand side에서는 여기가 지금 등장하는 게 여기가 뭐가 지워졌네. 이거니까 x1이 만약 그 도메인 안에 여기에 x1이 있으면 right hand side에서 요거는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서트된 오퍼레이터를 트랜스폼 시키면 되죠. 시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 그 대신 만약 x2가 여기 있었으면은 x2 요거에
있었던 얘기 있었잖아요. 이거는 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그마 안쪽에 포인트들에 인서트된 오퍼레이터들만 각각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주는 거죠. 만약 여기가 x3가 있었으면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도 들어오는 게 세 번째 건 들어오겠죠. 세 번째 거 포인트는 여기 있었으니까. 그 적분 안에 있는 애들만 다 이제 트랜스폼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워드 엔티티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그 코디메이션 1을 잘 잡는 거에 따라서 그 워드 엔티티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 도메인 안쪽에 있는 오퍼레이터들만 트랜스폼 시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또 다, 이거하고도 사실 연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메디어 컨티전시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내가 오퍼레이터 5가 있었고 시그마를 내가 이렇게 잡으면 그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 요게 나오잖아요. 요 컨트리뷰션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왜 이런 게 되는 거냐면은 Q 시그마 5 X1은 사실은 이 커뮤테이터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걸 자세히 볼 수 있으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제 강의 시간에 레디얼 컨티제이션 할 때 그 의미가 좀 잘 드러날 텐데 여기 지금 지금 워드 엔티티스 얘기해 준 게 결국 요걸 한다는 뜻이잖아요. 요게 델타 5테니까. 네네. 예, 예. 근데 왜 이게 정말 커뮤테이터로 등장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랑 일단 차저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요걸 계산하면 이거랑 같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네, 요게 무슨 의미인지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인서클링 하는 애들마다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 거기에 Q가 그 오퍼레이터에 액트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있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할 거는 사실 이 워드 아이덴티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뭐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그 필드 레프레젠테이션에서 다시 한번 살짝 설명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 2포인트 펑션하고 3포인트 펑션하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닫으면 되나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냥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필진 교수님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